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떤 특징을 짚어봐야 되고 그에 따른 전략 무엇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악재를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털어내겠거니 싶었는데 역시 모든 건 낙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세 거세지면서 다시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은커녕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까지 감안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좀 한 번에 쉽게 갈 시장은 아니라는 거는 다 누구나 인식을 했었는데 예. 조정이 나와도 또 이렇게 거꾸로 내리는 모습이 좀 깊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수급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파악을 해보면은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패시브 자금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인덱스 차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가정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었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강한 반등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기간 동안에 빠졌었던 그 수치를 구해보니까 코스피가 한 8.5% 정도 빠졌는데 상해나 대만 같은 경우 이쪽 거의 다 비슷하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빠졌는데 홍콩 H지수하고 CRB 인덱스 같은 경우 10%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5.6%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유럽 쪽은 4.3%. 더군다나 브릭스 같은 경우 같은 이머징 쪽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 5%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지역별로 중국 경기에 대한 노출도가 좀 크면은 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런 노출도가 좀 크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이 반등을 하고 또 오늘같이 또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변동폭만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계속 중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타난 상승은 그럼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감염병 공포가 경기 방향성까지 바꾼 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증시의 목소리 들어봐도 여전히 낙관론적인 목소리들이 큰 걸로 아는데 디커플링 나타나도 경기 흐름만 바뀌지 않는다면 동반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커플링은 계속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상승을 해도 폭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경기 반전 시에 두 번의 경우,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반전이 나타났었던 2010년 이후하고 2016년 이후 이 두 개의 경기 반전 때의 흐름,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이 2010년 이후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2017년 이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 반전이 나타나면은 2017년 이후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져서 미국이 저렇게 가고 우리도 따라가고 IT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펀더멘탈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렇게 2017년처럼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으로 치고 나가는 장세가 아니라 왼쪽에 좀 답답했었던 박스피 쪽 이쪽이 올해 상반기 쪽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책적인 그런 요인들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각국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펀더멘탈 훼손을 극복할 경우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박스권처럼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건 오히려 펀더멘탈 훼손이죠. 그래서 펀더멘탈 훼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월 초에 나오는 지표를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표에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나스닥 수익률이고요. 맨 아래가 코스피 수익률이고 두 번째로 높은 저 수익률이 우리나라 IT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그 아래는 나스닥 IT 업종인데 결국에 보면은 우리 IT 업종은 박스피로 이렇게 흘러갔었던 그 기간에도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푸른색 선이 나스닥을 넘어가기도 하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T 업종이 계속 주도 업종의 위치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쪽의 지수가 좀 디커플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IT 업종만큼은 또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의 신고가 주요 업종들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쪽을 보더라도 이 IT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가 애플, MS, 아마존, 알리바바 뭐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신고가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엔 테슬라를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신고가 종목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나 코카콜라나 펩시나 오더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IT와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IT 쪽이 주도적인 위치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상황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IT 업종의 주도 업종 위치는 바뀌지 않고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나타나더라도 한국 IT 업종이 과거에도 오히려 수익률이 그 업종 수익률 차원에서는 낮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IT 업종 쪽에 우리가 거는 기대는 계속 좀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펀더멘탈 훼손을 감안을 했을 때 시황 자체는 되게 보수적으로 더 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 IT 업종 똘똘한 위주, 이 주도주 전략은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둘째 주에 공개된다고 했던 미국 2분기 채권 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채권 시장 흐름으로 앞으로의 분위기까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2분기 장세를 좌우할 그럴 팩트이기 때문에 2분기라고 해서 좀 멀리 남은 게 아닙니다. 지금 2월 벌써 중순이고요. 이제 3월 들어가는데 3월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2분기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3분기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서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쪽에 채권 발행 일정 나온 거하고 또 재무부 쪽에서 나온 보고서, 그 미국의 2분기 관련된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온 거, 그 두 가지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TBAC라고 해서 재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권 이 발행에 조언을 하는 그런 위원회 쪽으로 나타나는 그 보고서를 보면은 2월 3일에 나온 그런 보고서인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악재에 직면했을 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GDP 성장률이 계속 견실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부문 쪽이 좀 안 좋았었던 요인들이 GM의 파업이나 뭐 보잉 같은 일부 모델 생산 차질 이런 것들에 기인을 했었고 그다지 나쁘지 않고 기초 체력은 괜찮다.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후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소리지만 이러한 유리한 위치가 미국 경제 쪽으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정책적 대응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정책적인 그런 요인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임금시장, 소비심리, 주택, 인플레이션 이쪽 모두 다 근본적인 기초가 여전히 미국적으로 강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행정부 쪽에서 나타나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성장률이 민간 쪽에서는 2020년이 2.2%고 2021년에 2% 정도 성장을 기대하는데 행정부는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될 경우에 정책적인 수단을 모조리 동원을 해서 3%에 근접하는 성장을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부 보고서 자체가 약간 좀 과장된 면도 있고 홍보성 자료이기도 하겠지만 내용 자체로 이런 내용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게 과연 허황된 얘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정책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재무부 쪽에 자신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쪽의 신고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점 논란이 있긴 하는데도 뭐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고 갑니다. 그럼 채권 발행 일정은 어떤가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이 뭐 얘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이렇게 좀 허황된 얘기를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홍보성 있는 측면도 예.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채권 발행 일정을 보면 굉장히 좀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쪽에서는 FRB 쪽에서 4월까지만 레포 시장 개입한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뭐 단기 자금 시장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리를 하면 FRB가 4월 이후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악재에 좀 가려져 있는 잠복하고 있는 호재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두 가지 정도를 보겠는데 20년 만기 채권을 놓고 보면은 6월 1일에 100억 달러, 그다음에 6월 30일에 80억 달러. 10몇 년 만에 발행한다는 것이 드디어 확정이 났고요. 그리고 중장기 채권 발행 증가분의 이게 81%를 차지하고 있고 중장기 채권이 2,224억이 2분기에 증가를 하는데 단기 채권 이쪽이 많이 감소한다는 걸 봐야 됩니다. 2,784억이나 감소를 하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물량이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년 채권으로 올라간 겁니다. 단기 물량이. 그리고 만기 물량 전체적으로 장단기 모두 합쳐서 560억 달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제가 2분기마다 파란 박스권으로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매번 2분기 때마다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2분기마다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저 막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가 제일 길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2020년 2분기에 이 감소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최고로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경기가 반전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정책 가능성 이게 고조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채권 발행 물량이 줄어들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 시장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2분기에 달러 약세 반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져 갈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3월 이후에 중국 쪽이나 우리 쪽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나타나는 걸 좀 살펴본다면은 2분기 강세장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처럼 미국 시장 보시는 기조도 크게 바뀌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